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단어 임베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RNN,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배웠죠. GRU나 LSTM 같은 좀 고급 기능을 가진 그러한 좀 잘 워킹하는 RNN 셀까지도 배웠는데요. 그와 같은 것이 모든 시퀀스 데이터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이지만 특별히 자연어 처리, RNN의 가장 큰 말하자면은 그 응용 분야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우리가 그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자연어 처리에서는 직접 우리가 단어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 임베딩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임베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단어 임베딩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면 일종의 단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표현한다. 우리가 그 단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자로 직접 컴퓨터에 입력이 가능하지가 않고 컴퓨터가 이해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핫 벡터라는 이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어 보캐블러리가 한 뭐 10,000개 정도, 지금 여기 V라고 표현 보캐블러리를 나타내고요. A, Aaron, 그 앤서원, 주루, unknown 단어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의 길이가 한 10,000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그 벡터 표현 방법이 원핫 벡터 표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즉 이 보캐블러리의 그 개수가 그 워드의 개수가 10,000개라 그러면 길이가 만인 이와 같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지금 그 10,000개 엘레멘트를 갖는 그런 벡터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모두 0인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한 위치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이 man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원핫 벡터인데요. 이 단어 10,000개 중에 man이라는 위치가 5391번째 어딘가에 이렇게 man이 있다 하면은 그 위치에다가 1을 넣어서 이 그 벡터를 표현하니까 man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를 만드는 것, 이걸 원핫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호를 할 때 원핫의 그 원을 따서 첫 번째 그 알파벳 O를 따서 보통 이렇게 O 한 다음에 아래 첨자로 5391 하면은 5391번째 단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워먼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워먼은 그 위치가 조금 뒷부분일 겁니다.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9853번째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853번째에 1이 있고 나머지 모두 0인, 즉 다시 기호로 표현하면 이 단어는 5에다가 9853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워먼이라는 단어죠. 자,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king, 그죠? queen, apple, 오렌지 등등 그 있는 그 vocabulary 그 어휘집에서의 목록에서의 위치를 알면 해당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서브스크립트로 해서 이렇게 O라는 문자 밑에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벡터로 표현될 때는 그 해당하는 위치에 1, 나머지는 모두 0을 넣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 방법이 원핫 벡터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핫 벡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핫 벡터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만 나타내고 다른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벡터적인 측면에서 그 서로 그 유추하거나 서로 유사성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리고 어쨌든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신경만 이렇게 학습시켰다고 한번 보세요. I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UIC. 그러니까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원해.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학습된 그 신경망에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주면 어떨까요? I want a glass of apple 한 다음에 밑줄. 즉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유추해 보라는 건데, 사실은 오렌지와 애플이 사실은 유사한 단어죠. 유사한 단어라는 건 비슷한 성질이 많습니다. 과일이고 주스로도 해서 먹고 우리가 그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 텐데. 자, 그런데 이 단어 원핫 벡터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같은 그 유사성이 없는 겁니다. 모두 제로고 1 하나씩 있는데 더군다나 그 1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선형대수학적으로 이 벡터의 유사성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덧 프로덕트예요. 그 덧 프로덕트라는 것이 그 소위 엘레멘트끼리 곱해서 모두 더하는 건데, 뭐 선형대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깊지 않다 하더라도 이 덧 프로덕트라는 거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관련성, 연관성을 측정하는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일정한 크기의 숫자가 나오면 관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모두 제로고 1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엘레멘트끼리 이거 하나씩 갖다가 곱해주고 더해주면 뭐가 돼요? 모두 0이 돼요. 모든 단어들끼리 어떤 조합이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전혀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벡터 형태라는 거기 때문에 이 원핫 벡터는 그다지 별로 쓸모가 없는 단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위 디지타이즈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입력하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벡터 형태니까요. 그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형태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 특징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featurized representation이라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특징 표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featurized representation.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 단어들을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man, woman, king, queen, apple, orange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단어집에서의 위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젠더 정보, 성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젠더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man은 뭐 -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woman은 1, 즉 서로 반대되는 성이잖아요. 여성, 남성. 그리고 king, queen은 이것도 성과 관련된 거죠. 남자고 퀸은 여자니까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숫자일 필요는 없죠. -0.95, 이거는 0.97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애플하고 오렌지, 이거는 과일이니까 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는 0 또는 0.01 아주 작은 값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사하게 또 특징 하나를 다른 걸 골라볼까요? 왕실과 관련된 로얄이라고 한번 ROYL 로얄과 관련된 특징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즉 man, woman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0.01하고 한 0.02 그 전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올 거고요. man, woman, 그러니까 king과 key는 너무나도 관련도가 높으니까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애플과 오렌지는 전혀 상관없이 다 0의 값을 갖겠죠. 근처에. 또는 뭐 age도 하나의 특징이죠. age, 나이. 예를 들어서 man과 woman은 뭐 0.03, 0.02 뭐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성별만 나타내는 거. 그렇지만은 왠지 킹하고 키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의 그 소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대상들은 그러니까 0.7, 0.69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애플 오렌지 전혀 상관없는 낮은 값을 나타낼 거라는 거를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마지막 한번 푸드 한번 더 해볼까요? 푸드 이번에는 푸드라는 특징 음식과 관련성 당연히 이거는 음식과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아주 0.04라든지 0.01이라는 낮은 숫자를 나타낼 거고 킹, 퀸 똑같죠. 그렇지만은 애플과 오렌지는 0.95, 0.97 높은 값을 가질 겁니다. 음식이니까요. 먹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젠더, 로얄, 에이지, 푸드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사이즈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 어떤 비싼 거, 싼 거 여부 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비슷한 정도?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뭐 alive라든지 생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는 뭐 그 문법적으로 noun인지 명사인지 또는 verb인지 그 동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뭐 여부를 이렇게 따져서 넣을 수 있겠죠. 한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그 특징으로 그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개의 그 보캐블러리에서 한 300개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0개 정도의 특징을 잡아서 이 특징으로 표현된 특징의 값으로 표현된 벡터를 보통 이걸 단어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d embedding.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기호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man이라는 거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300개의 특징으로 표현하면 길이가 300인, 물론 여기 4개의 숫자뿐이 안 썼지만 여기에 그 더 많은 숫자가 오겠죠. 300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가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임베딩의 요 첫 번째 글자 2를 따서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5391번째 단어인데 그걸 임베드된 형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호상으로. 예를 들어서 woma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길이가 300인 벡터인데 9853번째 단어인데 어쨌든 이렇게 woman을 표현한 벡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애플과 오렌지가 유사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보세요. 이 벡터의 엘리멘트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되고요. 특징들마다. 그러니까 작거나 또는 크거나, 그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대로. 즉, 얘는 음식이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게 이제 주스로 만들지 뭐 등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I want a glass of orange juice라는 어떤 문장을 학습한 그러한 그 소위 신경망이나 또는 그 우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I want a glass of apple juice에 뭐가 들어갈까 물어보면은 지금 보세요. I want a glass of까지는 똑같은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오렌지하고 애플 차이인데 이 오렌지라는 요 벡터의 그런 모양과 그 엘리멘트들과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요 벡터의 엘리멘트들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는 주스가 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word embedding을 써야지만 우리가 자연어 처리, 그 NLP에 그 응용될 때 그 우리가 알고리즘을 그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위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word embedding이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 워드 임베딩의 그 featurized representation을 그럼 어떻게 구할까? 사실은 조금 궁금할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신경망 학습인데요. 사실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이런 워드 임베딩을 할 때 우리가 임베딩 하고자 하는 그 출력 벡터의 길이 요 300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고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특징이 뭘 나타내는지, 두 번째 특징이 뭘 나타내는지는 도저히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가장 그래도 그 단어들, 구성된 단어들의 서로의 그 특징, 비슷한 유사도가 그 하나에 두 개, 여러 개의 항목으로 카테고라이즈 돼서 정리됐을 뿐인데 그거는 신경망으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으나 그렇지만은 관련성 있는 것들이 같은 그러한 행에 놓이도록 같은 말하자면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뭐 젠더, 로얄, 에이지, 푸드 등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월드 임베딩의 특징인데 그것은 직접 우리가 나중에 그 응용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것의 관련성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시각화가 있는데요. 임베딩 시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임베딩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임베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300차원의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그 10,000차원의 원래 그 10,000디멘전인 거를 임베딩을 300차원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좀 더 작은 차원을 항상 쓰는데요. 이것을 300차원의 자료를 시각적으로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원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2D 정도의 크기로 그 차원을 줄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난 그림이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보통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T
SNE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t-SNE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이 t-SNE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큰 차원, 몇백 차원의 그러한 벡터를 2차원 또는 3차원도 가능합니다. 3차원, 왜냐하면 3차원까지는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자기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잘 하기 쉽지 않지만, 알고리즘을 쓰면, 그러니까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3차원 큐브상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요 수업에서는 그냥 2D 예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man, woman, king, queen, 애플, 오렌지, 등등, 그 외에 숫자, dog, cat, fish까지 여러 단어들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임베딩을 300차원으로 한 후에 그것을 2차원으로 바꿔서 디스플레이를 한 겁니다. t-SNE 알고리즘을 써서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man하고 woman이 비슷한 곳에 놓이고요. king하고 queen도 같이 놓여 있고요. cat, dog, fish도 놓여 있고요. 애플, 그레이프, 오렌지, 과일도 비슷하게 놓여 있고 숫자들이 무리지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룹이 이 위쪽에 그것과 상관없는 라이브 월드는 또 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거리가 정확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t-SNE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는 유사한 것끼리 모아주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들인지를 시각적으로 그냥 판단하는데 사용된다고 보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알고리즘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근데 임베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 임베딩은 어디 안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넣다. 임베딩은 내장한다는 뜻이잖아요. 내장.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만 차원의 단어를 300차원의 그러한 공간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의미의 임베딩입니다. 임베딩 단어가 뜻하는 게요. EMBEDDING.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300차원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약간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공간이 300차원의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큐브를 생각해 보면 이 300차원 공간의 어딘가에 이 소위 오렌지라는 단어가 그죠? 위치를 할 거고요. 300차원 300개의 숫자로 표현되니까 그리고 애플도 그죠? 애플 또한 300차원의 공간상의 어떤 한 점으로 임베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특정한 일정한 개수의 차원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되는 그죠? 내장되는 그러한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그러고요. 이 임베딩 과정은 당연히 이것도 학습 과정인데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위치를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은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NLP에서는 직접 원핫 엔코딩된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렇게 임베딩된 단어, 즉 특징으로 표현된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RNN을 학습시켜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